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리뷰할 책은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그리고 변수는 무엇인가입니다. 저자는 세계를 7개 내지 8개의 문명권으로 구분합니다. 서구 문명권, 이슬람, 힌두, 유교, 일본, 러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죠. 저자는 이러한 문명권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 종교,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냉전 종식 이후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대화되고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지나치게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고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책에 대해서 한번 바로 얘기해 볼게요. 1992년 러시아와 미국이 참석한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그 결과 소련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렇게 냉전이 끝나고 사상 최초로 세계 정치가 다극화, 다문명화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급변한 사회를 1부에서 5부로 분류하여 풀어냅니다. 1부는 문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근대화와 서구화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며 새로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부 바로 얘기해 볼게요. 문명사는 인류사다. 문명이라는 개념은 18세기 프랑스 사상가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야만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문명은 언어, 종교, 특성을 띄우며 언어는 문명의 지형도에 맞춰서 계속 재배치되고 재구축되고 있고요. 종교는 역시 문화의 지형도에 맞춰서 화합되거나 분열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도가 1위기는 하지만 인구적으로라든지 그런 영향력들이 이슬람교가 추월할 가능성이 미래에는 높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화와 근대화 단어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보편 문명이 서구 쪽에서 온 게 많죠. 아무래도 서구 쪽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발전되고 근대화를 주도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슬람이라든지 힌두 문명 등은 어쩔 수 없이 근대화가 서구화라는 이런 공식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독립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근대화가 서구화라는 이게 공식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떠한 문명이 발전하고 쇠퇴하든지 저자는 단일 문명의 승리는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혼자 해낼 수는 없다는 뜻이죠. 2부는 변화하는 문명의 균형입니다. 200년 이상 지속된 문명을 이끌던 서구의 쇠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비서구 지역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강한 밀집력과 경제를 기반으로 곧 그리스도교를 앞지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근대화가 야기한 갈등과 소외에 대한 반응으로 힌두적 정체성이 촉구되며 빠르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등 옛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나에서는 개신교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언어와 종교 특성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문명의 흐름들 속에는. 아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저자는 놀라워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미국 강대국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한국 등의 빠른 경제 발전을 주목합니다. 떠오르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이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3부는 문명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문화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토 아시죠? 나토는 서양 쪽의 서유럽 국가들이 공동 가치관과 철학적 전제를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중추적 안보기구로 출범을 했죠. 그렇게 비슷한 가치관과 철학적인 사고를 지닌 나라들끼리 안보기구를 만들다 보니 그만큼 서로 똘똘 뭉치고 강대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 3부 문명의 새로운 질서에서 중심이 되는 문화와 경제 협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토와 반대로 오히려 똘똘 뭉치기보다 분열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또 다른 나라인 터키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예전에 표토르 대제를 통해서 서구화를 하고 꽤 많은 발전을 하고 탄탄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지금은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죠. 러시아 정교와 서구 사이에서 조금 분열이 되어서 아직도 정체성을 못 잡고 자원을 믿고 계속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화합이 잘 되면은 더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키의 경우는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 등 대도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옛 유럽 얘기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 국가에 생각을 되는 나라이죠. 터키나 러시아 같이 여러 문명이 모이다 보니까 분열을 하기보다는 화합을 하면 더욱더 강대국이 될 것 같네요. 4부는 문명의 충돌입니다. 서구 부편주의는 비서구 나라에게는 제국주의로 다가오죠. 서구는 그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자 노력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등 군사적 우위를 계속 고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서구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압박을 하고 있고요. 비서구인 이민자를 제한하여서 서구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틀을 보호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자가 얘기했던 중국 등의 눈부신 발전은 동아시아 경제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요. 특히나 20세기 후반에 세계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 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 등 강대국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유럽의 나토 같이 강력하고 똘똘 뭉친 기관이 없어요. 아세안 빼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국제기구가 없죠. 그만큼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문명의 충돌에서 살아남으려면 결속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충돌은 인구 균형의 변화, 즉 청년층 인구의 1900년대의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문명의 충돌이 가속화되고 급변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여러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부는 문명의 미래를 마지막으로 다루는데요. 이렇게 문명이 빠르게 다극화, 다문명화되면서 똘똘 뭉치는 나토 같은 기구도 출범하면서 장점을 나타내는 예시도 있었지만 오히려 러시아나 터키같이 분열되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죠. 이렇게 충돌하고 계속 발전하는 이렇게 복잡한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저자는 짧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대화를 통해 세계 전반 물질적 수준은 끌어올려졌어요.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눈부신 발전을 경험을 했죠. 하지만 저자는 얘기합니다. 물질적 수준은 끌어올려졌으나 도덕적, 문화적 수준도 같이 끌어올려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세계 대전 등을 막는 방어 수단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도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세계적인 요약을 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이 1900년대, 1800년대에 있으면서 지금껏 보지 못한 엄청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이라든지 의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그만큼 물질적인 수준과 도덕적, 문화적 수준이 올라졌나? 그것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문명을 끌어올려줬지만 그만큼 현재 세대라든지 후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 문화적 문명의 발전도 문명의 일부 중 하나인데 그렇게 올리지 못하면 예전같이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문명은 무엇인가, 문명의 발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책이었고요.
세계 역사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